최악의 이등병 사연을 메일로 받았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다. 이 정도라고? 그래서 제작을 보류했다. 3달 뒤 또 다른 사연을 메일로 받았는데 기시감이 들었다. 3달 전 받은 메일과 상당히 닮은 패급 이야기. 두 사연 주인공은 9년이나 군번 차이가 났지만 정말 쌍둥이처럼 닮았다. 정말 이런 놈들이 군대에 왔다고? 두 사연을 영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말 세상은 넓고 군대에는 별의별 진상들이 다 모인다. 이번 영상은 병무청에서 걸렀어야 할 현역 부적격자 이야기다.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김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김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현호. 2010년 군번으로 경기도에 있는 모사단 예하 부대에서 복무했다. 상병이 꺾였을 무렵 이번 편의 주인공이 신병으로 오게 된다. 김문현. 2011년 9월 군번. 165 정도의 키에 뚱뚱한 체형. 하얀 피부에 옆으로 쭉 찢어진 눈. 드래곤볼 마인부우가 입대한 줄. 배가 얼마나 남았는지 탄띠를 끝까지 풀어야 겨우 배에 걸쳐질 정도. 신교대에서 관심병사로 아주 유명했다고 한다. 그래서 중대장은 상병 병장들을 불러놓고 최대한 자극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참고로 우리 중대장은 진급에 미친 쫄보였다.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김문현, 이 녀석은 정말 마인부우처럼 무법자였다. 자잘한 것들 차치하고 굵직한 것들만 나열해보자면 우리 중대는 동기생활관을 썼다. 그렇기에 마인부우는 동기와 후임들로 구성된 생활관에서 생활했고 몇 개월 뒤 동기, 후임 가리지 않고 관물대에 있는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식이나 로션 같은 걸 가져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건, 양말, 심지어 현금까지 손대기 시작했다. 한 번은 후임의 카드를 훔쳐 PX에서 이것저것 엄청나게 처먹고 지샥 시계까지 사버렸다. 분노한 같은 생활관 동기들과 후임들은 중대장에게 즉시 보고, 하지만 사상 최악의 패급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개쫄아 있던 중대장은 징계는커녕 마인부우를 불러서 어르고 달랬다. 결국 마인부우는 그 어떤 징계도 없이 훔친 카드와 물건의 일부를 돌려주고 카드 쓴 후임에게는 시계를 돌려주는 걸로 마무리하게 된다. 그 후로도 마인부우의 자잘한 도둑질은 멈추지 않았고 고심하던 중대장이 내놓은 처방은 니들도 잘한 거 없어. 자기 물건은 자기가 알아서 잘 간수해야지. 각자 자기 소지품 분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어처구니 없었다. 마인부우는 하다하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자기네 분대장 생활관에서 리모컨을 훔쳤고 추궁당하자 아니라고 우기다가 건전지 넣는 곳 안쪽에 있는 주기 때문에 딱 걸려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하기 싫었던 마인부우는 사령부에 전화해서 그린캠프 보내달라고 징징거리게 된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령부는 매일 계속되는 징징거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린캠프를 승인해 주었다. 보통 그린캠프에 갈 때는 보호병사도 한 명 따라간다. 이 보호병사는 관심병사가 지목하는데 보호병사로 지목받은 병사는 거부권 자체가 없었다. 마인부우는 타소대에 2달 후임을 지목했다. 정상우, 군대를 좀 늦게 와서 나이가 많다. 아마도 후임을 데려가 이것저것 시중 들게 하며 편하게 있다 오려는 듯. 나중에 그린캠프 다녀온 상호에게 자세히 들었는데 정말 역대급이었다. 마인부우는 그린캠프에 도착하자마자 PX로 달려가 부식을 잔뜩 사다가 미친듯이 입에 쑤셔박았다. 상호는 그런 마인부우를 보며 그래, 넌 처먹어라. 난 잠이나 자련다. 낮잠 한숨 때리는 정상우. 참고로 정상우는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잠드는 녀석이라 근무 설 때 깨우기 힘든 후임이었다. 1시간 정도 잤을까 잠에서 깬 정상우.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상호야, 나 지렸어. 예? 무슨... 그린캠프에 가면 관심병사와 보호병사가 어딜 가든지 2인 1조로 함께 움직여야 한다. 급하게 치식을 하던 마인부우는 급동열차에 올라탔고 정상호를 계속 깨웠으나 깊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았던 것. 상호야, 일어나! 야, 정상호! 야, 임마! 야, 상호! 아니, 그러면 혼자라도 뛰어가시지. 그걸 일단 샤워실로 가시지 말입니다. 샤워실로 간 마인부우는 어이없게도 야, 이거 빨아놔 라고 시키고 본인은 샤워실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닌가. 정상호는 멘붕이 왔지만 어쩌겠는가. 세탁기에 넣기 전 뭉쳐진 덩어리들은 처리하고 넣어야 할 것 같아 손빨래 했는데 바지에 접힌 부분에서 숨겨진 그것들이... 됐어 그만 거기까지. 그렇게 뒤처리를 끝낸 줄 알았는데 그린캠프 관리하는 병사들이 샤워실 청소하다가 왜 물이 안 내려가지? 이건 뭐야? 누가 떡을 먹다가 여기다 버렸나? 왜 이런 게...
마인부가 샤워한 뒤 샤워장 물 빠지는 수채구녕이 그 녀석의 그것으로 막혀버린 것. 죄 없는 관리병들이 토하고 난리가 났고 그린캠프 관리하는 원사님이 우리 부대 행보관 출신이었는데 우리 부대로 전화해서 10여 분간 어떻게 이런 놈을 보냈냐고 쌍욕을 시전하셨다고 한다. 그린캠프 복귀하기 전 야, 너 내가 실수한 거 소문내면 너 때문에 군생활 못하겠다고 보고할 거야. 비밀 지켜라. 알았어? 자기 바지 빨아준 고마운 후임에게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협박이라니. 그것도 웃으며 협박해서 더 소름 돋았다고 한다. 그 외에도 마인부에게는 항상 암내 비슷한 살냄새가 진동했는데 같이 근무 나가면 같이 초소에 있기 힘들 정도. 그래서 나는 마인부와 근무를 나가면 일부러 초소 밖으로 나가서 근무를 섰다.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마인부 이놈이 샤워장을 이용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말년 때 불침번을 섰는데 점호 후 마인부 이놈이 생활관에서 동기 후임들과 야밤에 과자 파티를 하는 게 아닌가. 여기서 뭐라고 하면 이놈이 100% 찌를 것 같아서 당직 사관에게 보고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놈 분대장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나왔다. 야, 저거 봐. 김현우 병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야, 너희들 안 자고 뭐해? 밤에 과자 먹게 돼 있어? 너희들 이거 다 압수야 압수. 내일 줄 테니까 내일 먹어. 마인부는 다음날 중대장이 출근하자마자 쪼르르 달려가 과자 다 빼앗고 욕했다고 꼰질렀고 중대장은 분대장을 불러 그냥 어지간하면 건들지 마. 뭘 먹든 말든 너나 잘하고 알았어? 전역하기 한 달 전 쫄보 중대장이 전출 가고 새로운 중대장이 오게 된다. 신임 중대장은 마인부를 보자마자 한눈에 서칭 완료. 전역하기 하루 전 중대장과 대화를 나누던 중 마인부 이야기가 나왔다. 그놈은 절대로 품을 수 있는 놈이 아니야. 중대장의 눈에서 어떤 결기 비슷한 것이 느껴졌다. 나중에 전역하고 부대에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마인부는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켜 타 부대로 전출 갔고 그곳에서도 극단적인 시도 쇼 등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 그린캠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전역에 성공했다고 한다. 마인부는 게으른 병무청과 무능한 지휘관의 콜라보로 연성된 만들어진 괴물이다. 두 번째 이야기.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예비역 중사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80%, 구라 2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예비역 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진수. 지금은 전역한 예비역 중사로 땡땡 포병여단 예하 동원부대에서 복무했다. 당시 나는 점포사격 통제관으로 대대 중사 중에 가장 짬이 많았다. 때는 2020년 파견 복귀 후 지휘통제실에 들어갔는데 포대장님 표정이 영 좋지 않았다. 전사관, 잠깐 커피 한잔 하시죠. 포대장 강찬우. 이번에 갓 대위로 진급했고 나와 동갑이다. 포대장님은 2년 정도 군번이 빠른 내게 꼬박꼬박 존칭을 써주는 아주 개념찬 분이었다. 전사관, 이번에 신병이 들어왔는데요. 상태가 영... 나는 용사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편이라 용사들에게는 악마 중사로 불렸다. 포대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거 전문 아닙니까?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포병의 고질병인 허리디스크가 터져 보름간 휴가를 내어 수술을 받게 됐다. 보름 후 자대에 복귀했는데 평소 나를 무서워하던 용사들이 나를 보고 반색을 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전사관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뭐야? 무슨 일이야? 그게 신병이 말입니다. 이번 편의 주인공 신병 장동훈. 포대장님이 내게 부탁했던 그 신병이다. 내가 수술 때문에 자리 비운 보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첫 번째, 전입온 바로 그날. 야, 장동원, 씻으러 가. 화장실 옆이 샤워장이야. 그러자 알았어 라고 말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고 하이 실종 상태로 복도를 가로질러 샤워장으로 걸어가다가 선임들이 기겁하고 생활관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두 번째, 요즘은 자율활동 시간간 용사들 핸드폰 사용이 가능한데 생활관에서 핸드폰 볼륨을 최대로 키워 게임을 하는 장동훈. 그러자 동기들이 야 동훈아, 이어폰 끼고 해. 아우 시끄러 라고 말하자 아이씨 뭐래 라고 욕설을 내뱉은 후 쌩 까고 그대로 게임. 세 번째, 저녁 점호관 분리수거를 하는데 최고찬 선임이 야, 분리수거 제대로 해갖고 와. 이게 뭐야 이게. 라고 말하자 아이씨 야! 부모님 안부를 묻고 바로 생활관 복귀. 그날 저녁 뉴스 시청 시간에 생활관 창문 사이로 앞 생활관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 올리다 고참들에게 걸림. 그 외에도 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바지가 내려간 채 일과 생활을 하고 간부 및 선임들이 뭐라고 하면 욕부터 날렸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 녀석이 나를 무서워했다는 건데 내 키는 185, 단연간의 운동으로 근육이 좀 많이 붙은 몸매였고 인상을 쓰면 용사들이 충분히 무서워할 외모라
장동훈도 내 말은 잘 들었던 것 같다. 그런 장동훈이 나를 미워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날은 내가 당직이었다. 점호관 각자 침대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고 장동훈이 꾸부정하게 앉아서 자신의 소중이를 주물럭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화가 나서 야 장이병 허리 피고 앉아. 그리고 상관이 부르면 관등성명 이병 장동훈 목소리 이병 장동훈 목소리 크게 하라고 이 새끼야. 이때부터 다른 용사들 모두 긴장을 했다. 내가 정말 화를 내면 규정과 방침대로 처리하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장동훈은 가장 큰 목소리로 이제부터 그렇게 목소리 내라. 마지막 경고다. 저녁 점호 후 장동훈의 면담일지를 보게 됐는데 땡땡사단 신교대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다. 샤워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끙아를 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싸면 안 되는 줄 몰라서라고 대답. 사격 시 사로에서 그냥 바지에 소변을 지려버림. 이유는 그냥 마려워서. 진짜 엄청난 놈이 들어온 거였다. 상담관마저 포기하고 전역을 권할 정도. 그린 캠프도 갔지만 그쪽에서 포기하고 자대 복귀를 시키는 상황.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르고 달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사람 만들어 보려고 정말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폭발하고야 마는 사건이 벌어졌다. 장동훈과 같은 생활관을 쓰는 용사들이 4개와 장동훈이 수첩에 계속 극단적인 시도에 관한 글을 적고 있다는 제보. 나와 포대장님은 그 즉시 대대장님께 보고 후 장동훈의 수첩을 확인한다. 천만다행으로 극단적인 시도 이야기는 없었지만 나에 대한 끝없는 욕설과 저주가 가득 담겨 있었고 심지어 내 부모님에 대한 안부까지. 아마도 그때 내가 관등성명을 크게 하라고 한 것이 그 녀석의 미움을 받게 된 것 같다. 순간 내 이성의 끈은 끊어졌고 장동훈을 잡으러 뛰쳐나갈 때 야 모두 전사관 잡아! 누가 하나 죽을 수도 있어! 내게 6명의 힘 좋은 애들이 붙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내 신체 스펙은 우수하다. 허리디스크 수술도 잘 되어 신체 컨디션 또한 최상. 6명이 질질 끌려왔다. 포대장님까지 붙어 나를 말린 뒤에야 나는 이성을 찾았고 소식을 듣고 급히 오신 대대장님이 김중사 내가 처리할 테니까 그동안 휴가 가서 머리 좀 식혀. 그렇게 나는 강제로 휴가를 가게 됐고 4박 5일 후 복귀해보니 장동훈은 전역을 한 뒤였다. 사유는 정신병으로 인한 복무 부적응. 전역 때도 아주 스펙타클했다고 한다. 지능이 많이 떨어져 보여 장애 등급으로 전역시키기로 방향을 잡고 군 병원에서 IQ 테스트를 했는데 76이 나왔다. 75가 나와야 장애 등급을 받아 전역이 가능한데 거부되어 정신병으로 복무 부적응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아니 IQ가 76이면 대체 얼마나 낮은 겁니까? 찾아보니까 돌고래 IQ가 80이래요. 돌고래보다 낮은 거죠. 헐.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호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호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호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